이웃나라 일본에서 있었던 춤추는 고양이병, 미나마타병, 일본 규슈의 미나마타현 바닷가인데요. 거기서 수은 중독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동네 고양이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비틀비틀비틀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인간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기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1991년에 낙동강 페놀 사건. 낙동강으로 그 폐수로 공장에서 그 30톤을 흘려보낸 거예요. 페놀도 굉장한 독성 물질이거든요.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그냥 소량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거나 하면 피부병이 걸리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만약에 흡입을 하게 되면 5g 정도만 흡입을 해도 거의 치사량.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사건이었죠. 뭐 이런 사건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 그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이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잖아요. 뭐 아무도 이 지구에 사는 그 누구도 이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저 뉴스로 들으셨죠? 텍사스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가지고 야영하던 아이들도 많이 실종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자연의 그런 뭐 체험을 좀 해봐라 그래갖고 아마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다 수거를 한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연락은 했다고 당국에서는 우리 문자 받잖아요. 그런 문자들을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한 거죠. 그 지역이 평소 그렇게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텍사스 같은 곳에 비가 이렇게 온다는 건 뭘 의미하나? 이제는 비가 예전처럼 오는 곳은 오고 오지 않는 곳은 오지 않는 그런 패턴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곡창지대에는 비가 안 와서 요즘 흉년이 들고 있고요. 비가 오지도 않던 곳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지금 온실기체를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는데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주범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무 죄가 없는 저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나라는 지금 우리가 뿜어내는 온실기체 때문에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지금 차올라오니까 그냥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 중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황당할까요? 2020년 여름에 장맛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20일? 20일?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 한 달보다 더? 42일. 거의 두 달. 뭐 지금 경매하는 것 같아요, 지금. 50일. 50 얼마? 50일? 네. 50일?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54일. 우리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장마가 불과 4년 전, 5년 전 일입니다. 그런 일은 방글라데시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독일 뭐 이런 데서 그냥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 된 겁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의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출산이랑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낳았건 안 낳았건 안 낳은 친구들은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고 걱정이 돼서 못 낳겠어라고 낳은 분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애가 클 때 괜찮을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는 종종 요즘 그런 얘기하고 삽니다. 똥 싼 놈이 치우고 가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제가 요즘. 야, 요거 썸네일로 좋네요, 선생님. 똥 싼 놈이 치우고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저지른 놈들이 뭐 뭔가 책임감을 갖고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걱정거리를 하나 더 자꾸 제가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만 심각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질 생물다양성 위기가 그냥 단순히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어려움보다 더 시급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전 어릴 때 제비도 많이 봤고 잠자리도 엄청 많이 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가웠던 친구들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여름에 진짜 골목에 나와가지고 평상에 둘러앉아서 수박 잘라 먹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시면 여름마다 가로등에 부딪히는 풍뎅이, 나방 소리, 타다다다다다다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셨죠? 네. 지금 서울 시내에 어느 가로등에도 그런 소리 없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곤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생물학과에 다니면서 유일하게 다른 과 친구들한테 뻐개는 장면이 언제냐면 채집 여행을 갈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런 숲속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흰 시트 같은, 베드시트 같은 천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뒤에 이제 블랙라이트라고 부르는 등을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면 정말 제 기억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곤충들이 와서 매달립니다. 새카맣게 매달리면 교수님이 거기 옆에 서셔가지고 그중에 곤충 뭐 나방, 큰 나방 같은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이 나방은 뭐 이러고 이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학생들 데리고 지리산 한복판에 가서 똑같은 걸 걸어놔도 점 몇 개 찍힙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줄 게 없구나. 근데 곤충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곤충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작은 포유동물들, 특히 제일 심한 게 새입니다. 새들은 참 이상하게 그 진화의 역사,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부화시켜서 나온 새끼들에게 꼭 곤충을 먹여야 합니다. 곤충 단백질을 먹이는 걸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해서 곤충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잘라 놓을 테니까 뭐 그런 거 가져가시라 뭐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곤충이 사라지니까 새들이 새끼를 기르는데 엄청난 지장이 생겼습니다. 어떤 덴마크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덴마크에 오는 철새들, 아프리카에서 철새들이 올라왔는데 미처 곤충들이 아직 부화를 하지 않아 갖고 요게 박자가 안 맞아서 생태 엇박자라고 부르거든요. Ecological mismatch라고 부르는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한 해 80%의 철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연계의 요 리듬이 요만큼만 깨져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요즘 민원이 제기돼 갖고 뉴스에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저 뭐지? 새다, 새. 새인가? 백로입니다. 백로, 저 가끔 한두 마리 보이는 게 백로 아닌가요? 전남 나주에
새로 지은 아파트촌에 막 옛날 같으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몽땅 다 베어버리고 막 그런 짓을 감행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나무 안 베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이 다 개발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숲에 그 지역의 백로들이 이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뭐 집계에 의하면 1000마리가 넘는다 합니다. 백로가 많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들이 무슨 전염병으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끄럽죠. 그리고 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창문을 열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 분들을 인터뷰를 한 서너 분을 하셨는데 한두 분은 불평한 인터뷰였고요. 한두 분은 아이 그래도 뭐 우리가 공존해야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희망적인 부분이구나. 옛날 같으면 그런 고발성 뉴스를 하면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얘기만 쫙 담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네. 조금은 그래도 어렵지만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도 그 뉴스에 잠깐 담았더라고요. 뭐 고마웠습니다. 혹시 젠가라는 게임 아세요? 젠가. 해보셨나요? 빼는 거 이렇게 하나씩. 직육면체 그 나무 토막을 빼는 거 그걸 뽑는데 이거 뽑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발발발발 떨고 뽑았는데 그건 멀쩡한데 이렇게 보아하니 이건 뭐 양쪽에 다 이렇게 쓱 뽑았는데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자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직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껏해야 그 곤충 한 종 사라지는 거 가지고 저놈들은 왜 저렇게 난리냐. 근데 모르는 거는요. 그 종이 그 생태계에서 사라졌을 때 전체 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종인지 우리 아직 모릅니다. 모르면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조심하기는커녕 그거 뭐 하나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막무가내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어느 책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 가장 복잡한 시스템 둘이 뭐냐? 하나는 인간의 두뇌. 인간의 두뇌가 가장 컴플렉스한, 가장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생태계. 저 자연 생태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세밀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래 본들 우리가 아는 건 아마 전체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그 뭐 자연이 그 뭐 대수야 그러고 하는 건 저는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구에 어마어마한 대멸종 사건이 영어로는 mass extinction이라고 하거든요. 5번 정도는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6,500만 년 전에 카리브해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게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공룡들을 싹쓸이해 갔던 사건. 그게 6,500만 년 전의 일이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근데 지난 5번의 대절멸 사건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6차 대절멸 사건에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절멸 사건들에는 동물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공룡이 사라지고 뭐 삼엽충이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한꺼번에 싹쓸이 당한 사건들이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6의 대절멸 사건은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식물이 누구냐? 자연계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밑에
중심적인 그런 생물 집단이거든요. 식물이 사라지면 전체가 그냥 다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연재해가 천연 그런 사건이 그런 걸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이 동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스스로 자기가 현명하다고 거들먹거리는 이 동물이 저지르는 장난질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식물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은 벌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금 숲을 베어내고 있잖아요.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 작은 식물들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막강한 존재가 된 건 우리가 농경을 개발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25만 년, 30만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도 불과 한 10,000년여 전까지는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저분한 하찮은 영장류 한 종이었거든요. 또 제가 악담을 또 하면 약간 졸부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돈 벌고 거들먹거리는 졸부인데 그 농사가 과연 얼마나 큰 피해를 준 거냐?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공장에서 굴뚝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 저 환경 파괴의 주범 공단 만든다 그러면 우리 다 가서 들어눕고 반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는 그 농촌을 바라보면서 목가적인 그런 낭만에 젖고 향수에 젖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셨을 만한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라는 책 있죠. 총균쇠의 저자, UCLA의 제럴 다이먼드 교수님, 농업은 우리 인류가 저지른 실수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질러대셨습니다. 그 후속처럼 쓴 책이 문명의 붕괴, 영어로는 collapse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어느 언론사가 절대로 LA에 가서 그분을 인터뷰해달라. 그래서 저 평소에 너무 뵙고 싶은 분이라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뵀는데 직격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농경 포기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농업이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수라 그러니까 실수를 바로잡으려면 우리 농사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농사 짓지 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잘못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농업만큼 생물 다양성 파괴의 주범이 없다는 거죠. 우리 농사 어떻게 지어요? 들판에 나가서 갈아엎잖아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물 다양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식물 하나로 쫙 심는 거죠. 지구의 최대 지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벼, 보리, 밀, 옥수수. 얘네들이 지금 지구 최대 지주예요. 지네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예전에 길러주기 전에는 저 들판에 말없이 피고 지던 잡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러주는 바람에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지주가 돼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라진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최근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등장했습니다.